자, 우리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두 번째 주죠. 자, 우리 이 책 원래 그 톨스토이 원래 이제 레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이 대문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대문호가. 대문호 그러니까 문호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 중에서도 최고의 작가들. 예. 그러니까 호라고 부를 정도면 박경리 정도가 되겠다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근데 박경리보다 더 쳐주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의 이제 전 세계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3대 정도 하면 여러분 3대 전 세계적 3대 작가 하면은 자 만약 톨스토이 있다 그럼 또 누가 생각나요? 이 사람은 진짜 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괴테. 괴테는 문학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파우스트 쓰긴 썼지만 철학자에 가깝죠. 섹스피어. 예. 섹스피어 4대 비극 뭐 이런죠. 뭐 4대 희극 뭐. 또 하나가 누굴까요? 또 하나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예, 러시아에. 예. 까마라조프의 형제들 쓴 사람이 있어요. 이름 뭐죠? 이 러시아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서 톨스토이하고 섹스피어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잖아요. 섹스피어를 이 영국이 얼마나 자만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까마라조프 형제들 제와벌 쓴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와벌 한 사람. 예. 제와벌 까마라조프 형제들 대단하죠. 누구예요? 뭐 도스토. 예, 도스토옙스키. 예,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그 사람은 사형 직전에 황제가 살려줘요. 왜요? 예. 근데 사실 그게 형벌이었어요. 원래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반역했다고. 예, 뭐 독소 모임 했는데 그 반역죄는 아닌데 반역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 저희가 죽기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이제 글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작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오늘 그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단편선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먼저 톨스토이를 좀 볼게요. 톨스토이. 자 우리 오늘 주제가 뭐냐면 삶의 참 가치를 안다면 사는 것 자체가 보석 같을 것이다. 그죠?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재밌다라고 했을 때 재미는 뭐예요? 사는 게 재밌다 했을 때 재미가 뭘까? 재미가 행복이에요. 그죠? 행복이에요. 네. 근데 행복은 사실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백화점 가서 뭐 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래 못 가죠. 집을 사는 것도 행복이죠. 근데 3년밖에 안 간다면서요. 결혼도 행복이래요. 그건 3년 6개월 간대요. 되게 오래 가요. 왜 이렇게 길어요 기간이? 맞아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것은 그죠? 삶의 가치.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삶의 가치를 얘기한 작가들을 우리가 만나는 게 지금 우리 톨스토이를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농부 할아버지 같죠? 네. 이게 톨스토이의 말년이에요. 말년. 네, 말년인데. 예. 여기까지. 자, 이 사람은 백작인데 귀족이거든요. 근데 직접 농사를 져요. 우리나라의 누구죠? 큰일 났네. 예, 맞아. 잘했어. 정약용 같아, 정약용. 정약용 사대부 출신이지만 직접 농사를 짓죠. 그래서 실용,
이제 중농주의죠. 농사를 중요시 여겼죠. 자, 이분이 왜 농사를 중요시 여겼냐면, 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자체가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여러 종파 중에 한 종파예요. 그 정교회라는 게. 그런데 기독교인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진짜 기독교에 귀의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귀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회심을 하게 돼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회심의 배경이 된 책이 바로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헨리 조지는 미국의 선지자라 그래요. 1800년도 사람인데 헨리 조지의 이거는 이제 경제학 서적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러시아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이 책을 이 책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를 해요. 아, 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구나. 아, 그리고 이 땅을 그래서 농노조에 다 나눠줘요. 자기 직접 농사를 줘요.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 백작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그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렇게 욕심내서 살면은 너 하나님이 벌 받아.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톨스토이가 이제 1800년 말 몇 년도에 죽죠? 톨스토이가 1910년 죽죠. 10년 11월 20일에 죽잖아요. 톨스토이가 뭘 예언했냐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 근데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요. 레닌이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모든 지주를 다 죽여요. 모든 땅을 가진 지주들을 다 숙총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고통받는 사람. 예, 그래서 여기 레프 니콜라이에비치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쓴 책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 자, 1828년 9월 9일에 태어나서 1910년 11월 20일 날 죽죠. 러시아 소설가, 시인, 개혁가, 사상가죠.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전쟁과 평화 읽어보셨나요? 꼭 읽어보세요. 엄청 두껍죠? 네. 이거 무슨 사전 같아요. 그 다음에 안네 까레니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예, 러시아 문학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 툴라 근처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태어났다.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 백작과 마리아 톨스타야 백작 부인 넷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랐다. 카잔 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다가 중퇴했고 그 이유는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억압하는 대학 교육 방식을 실망을 느껴서라고 한다. 우리 아들이 여기에 영향받았나? 우리 아들이. 그는 부모의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목이 되는 야스나야 폴레나로 돌아간다. 영주에서는 농노들 대상으로 일종의 계몽 실험을 벌이던 톨스토이는 1848년 다시 고향을 떠난다. 모스크바와 상테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그 방탕한 생활에 빠져 빚을 진다. 급기야 1855년 도박빚 때문에 야시아나 폴라냐 저택을 매각하고 말았다. 그러다 1910년 11월 7일 그는 어느 간이역에서 진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자,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 동시에 쾌락주의자. 요거는 지나갈게요. 리얼리즘, 사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두 개의 톨스토이, 뭐 청교도적 톨스토이와 방탕한 톨스토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올게요. 행동하는 지식인. 자, 톨스토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몸으로 실천하는 지식인이어서 귀족들의 방해로 폐교되긴 했지만 1860년 고향 툴라에서 농민학교를 운영하여 부모의 강요와 아동 노동하는 게 전부였던 농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게 해주었다. 당시 부모들은 처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여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톨스토이가 진심으로 농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들을 기꺼이 학교에 보냈다. 농민 학교는 자유로웠는데 이는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진짜 교육이 진행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871년 직접 교과서를 쓰기도 했는데 농민과 귀족이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한 내용 때문에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농민을 멸시하는 귀족들은 농민들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지만 자신들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농민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고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 무엇을 사는가? 자, 이거 책은 다 읽으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혹시 책 읽고 조금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이나 인상에 남는 부분들 좀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텐데 없으면 제가 오늘 다 하고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건데, 자, 제가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미하일은 하나님에게 추방받은 천사였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깨달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쯤에 이 마트료나가 이제 부인이죠. 세몬의 부인이죠. 이 구두장이 부인이지 마트료나죠. 이 마트료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좀 맨 처음에는 좀 성격도 응. 좀 까칠고 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음. 신랑이 워낙 좀 물렁물렁하니까는 좀 다 자기들 같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 나랑 똑같네. 그만하려다 이거 찍는데 참 교수 안 먹고 돼. 사는 거 엄청 걱정하는. 그쵸. 먹고 사는 거에 막 굉장히 급급한 그쵸. 여자. 그 빵. 음, 내일 먹을 빵. 음. 오늘 막 신랑이 너무 무능력해서 어떡하지? 그렇죠. 신랑이 좀 무능력한 것 같기는 해요. 밖에 나갔을 때도 그 돈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쵸. 그 무능력한 모습이 예. 보이신데. 경제적 그 당시 대부분 다 절대 빈곤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능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현실적으로 다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힘들어? 아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힘든데 이 남편이 가서 그래도 아끼면 되는데 가서 뭐 먹어요? 술 먹는 거야. 누구랑 똑같네. 나가서 술 먹고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 보면서 이제 이 마트료나 그러니까 마트라 그랬게 마트. 마트. 아주 입에 짝짝 붙네요. 마트. 자, 이 마트료나는 보면서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 마트료나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미하일이 나오죠. 미하일은 천사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 천사. 천사니까 뭐냐면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이상향적.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아.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막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예지력도 있지만 천사니까 이렇게 뭐 구두하고 돈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또 하나 세몬. 자, 세몬은 이 사람은 현실에 살지만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또 이 사람도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되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대단히 낙천적이죠. 네. 아이고 뭐 될 때는 되겠지. 있어도 뭐. 되고 없어도 되고. 천사 데려왔을 때 선뜻 데려왔어요.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돼. 못 데려가지. 왜? 네. 난리 나는 거야. 큰일 나죠. 계산적이지 않고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술 한 잔 먹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넉넉하게 다 받아들이고. 세몬
그 네. 데려왔잖아요. 네. 그냥 나도 데려왔을 것 같. 나도 아. 거기에요. 데려갔을 거예요. 저도. 데려왔어요. 근데 좋아. 우리 남편은 집에서 난리를 치겠지. 완전 현실적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현실에 살지만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누구죠? 마투로나. 자, 마투로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네.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 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남편이 데리고 왔을 때 못 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인물을 딱 설정했을 때 그런 인물이 이런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을 분석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나와 여기에. 예? 진짜 이상적으로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현실과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현실에 살지만 그 현실을 이렇게 자기가 무능하고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마테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존적인데, 근데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마트로나가 미하일이 이 벌거벗기고 축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처음에는 뭐랬어? 처음에는 이판 하나 더 줘. 거지를 왜 데리고 왔냐? 뭐라고 응? 했으면 좋지. 그런데? 우리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나가면 얼어 죽겠구나. 자 보세요. 현실적이고 생존이 어디로 투영된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서 어디로? 남에게. 그죠? 가족에게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기가 우리의 자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마투료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자기도 모르게 이 미하일을 보면서 미하일의 가엾은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거두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씨앗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자라게 할 거냐. 응? 자,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죠? 미하일, 셰몬, 마티로나. 나머지는 이제 객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런 이제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몬과 마티로나가 현실이냐 이상적이냐에서 그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그 생존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 생존 안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마티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 책은 이래도 차츰 그 사내가 가여워지면서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마티로나예요. 내쫓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 사내를 보는 순간 가여워지면서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사내가 얼굴을 환하게 빛내면서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눈을 들어 마티로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 근데 여기 나중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티로나가 자기를 내쫓고 자기를 내보내려 할 때 마티로나에게서 어떤 기운이 나타났대? 어떤 기운? 죽음의 기운. 자기를 미워하고 내쫓으려고 할 때 죽음의 기운이 보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하일이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눈을 든 마티로나를 미소 지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았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얘기합니다만 이 사람에게 뭐예요?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소를 지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굉장한 그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사람이 남을 미워하잖아요. 남을 싫어하잖아요. 남을 비난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어떤 기운이 나간대요? 죽음의 기운이 나간대요. 다른 사람을 죽인대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죠. 아니, 이거 뭐지?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야, 이 열매든 몇 명이 죽어버려. 얘가 안 돼요. 이 기운이 나가니까. 근데 어이구 너 이렇게 이쁘네, 이쁘다 하면은 식물조차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운이 저 사람이 좋아 싫어 이런 건 그 사람의 아우라, 그 사람의 기운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웃게 되죠. 어떻게 우리 임명자매는 혹시 읽은 거 중에 네. 예, 감동적인 거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예. 부자가요. 이제 저는 그 다음 거 두 번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건가요? 네. 저 전기 때문에 뭐 설명하셔야 될 게 있다고 그러시고. 또? 네. 아까 나 설명 들었는데 아니 다른 다른 분이 나가서 예 설명드렸어요. 예. 네.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나는 기사인 줄 알고 전기 때문에 설명을 기사인 막내 줄 아들. 알았어. 너무 잘생겼네요. 너무 잘생겼지. 어머네. 네. 말씀해 보세요. 아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물음에 했을 때 그게 이제 부자가 왔을 때 거기서 부자가 구두 자기 아주 그냥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다음날 죽었잖아요. 부자가. 네. 가다가 죽죠. 가다가 네. 죽었지. 근데 맞아.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천사가 그 부자 때문에 그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저 감동 먹었어요. 왜냐 사람이 내일 그치. 죽는 거를 모르고 오늘 30년 뭐 엄청 질긴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천사가 이제 거기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좀 큰 감동을 느꼈어요. 지금 그래서 저로 돌아왔죠. 나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제가 내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계획이 있네? 근데 이게 자꾸 계획이 틀어지거나 무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정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얘기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한 것이 맞구나. 나는 내 앞에서 그 단정을 짓고 항상 살아왔는데 그걸 알 수 없게 한 이유는 근데 그 이유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나와요.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왜냐?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살아갈 때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앞날을 알 수 없게 하고 할 이유가 저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이제 되게 굉장한 그 인사이트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운명을 다 알아.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사실은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면 뭔가 다 해서 열심히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왜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는 지혜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 근데 내가 어떤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내가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인생을 다 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그날의 그 하루하루 이제 그날 주어진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하라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문학적 표현인데 사실 문학적 표현이지만 사실은 실존적 표현이기도 해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오늘을 살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고, 지금 재미있지 않고, 지금 건강하지 않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이거를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자, 내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그렇게 오늘과 동일한 또 내일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지. 오늘 내가 행복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해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그게 올 수 있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근데 굉장한 인사이트인데 자꾸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점쟁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원래 이제 제가 주역이라는 것을 인문학 강의하다면서 주역이라는 것을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 주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60갑자를 따져서 우리 이제 사람이 태어난 날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날에 60갑자가 있으면 그 갑자에 저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내용을 나한테 적용해 버리는 거야. 근데 전혀 다르잖아. 시대 다르고 상황 다르고 환경 다른데.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성격상.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언이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예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상태, 감정 이것이 그대로 내일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지금의 그 마음 상태, 그 자신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유경의 자매님 또 감동적인 부분 한번 나눠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별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막 미영 씨 마냥 이렇게 막 적어서 읽은 게 아닌가 봐요. 네, 생각 없이 읽었나 봐요. 다시 읽어야 돼. 생각을 제가 이제 도출해 줄게요. 네. 이게 브레이밍 스토밍이에요. 기억한 거를 딱 집어서 이제 딱 올리는데, 자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단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하일 셰먼 마트로나. 마트요. 마트. 마트를 잘 가시는군요. 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을 살지만 현실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거울이 되고 그게 반영이 돼갖고 사실은 힘들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 이타성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타성을 하나님은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천사가 이제 기운을 느낀다잖아요. 이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 기운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서 깨달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싹 사라졌다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없다. 근데 저는 사랑의 그 종류를요, 그렇게 단정을 몇 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랑이 있다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모임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천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제가 이제 다르게
받아들여서 아, 다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보이는 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 요번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아,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몰랐어. 동물밖에 없죠. 아, 동물도 사랑이 네. 있지 않나? 동물은 종족 번식하는 거예요. 아, 본능. 예, 본능이죠. 아니 그냥 사랑도 사랑이 없어서 그냥 사는 거에는 네. 네.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그 자. 사랑이라는 게 꼭 그거가 아니죠. 보세요. 그러면 주성이 예를 들어 볼게요. 주성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여기 그죠? 그건 그렇죠. 네. 주성이 사랑하잖아요. 네. 만약에 주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질르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찮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방치하겠지. 이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고통이지. 그죠? 그러네. 가족은 그런데 이제 남하고의 사랑을 얘기했을 맞아요. 때는 저는 잘 자 보세요. 사랑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네. 딸이는 오늘 많이 나오네.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고등부 수업 나가는데 사랑이도 오라 그랬어요. 목요일 6시부터. 자, 근데 보세요. 사랑은 이제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랑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 사랑이 이제 에로스, 남녀 사랑. 예. 본능적인 사랑, 남녀. 그걸 에로스라. 예. 그리고 필로에가 뭐예요? 정신적 사랑? 필로에 이제 뭐 이렇게 친구 간의 뭐 우정 이런 거 있죠. 필로에가 있어요. 근데 사랑의 절정이 뭐냐? 아가페. 아가를 패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줄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희생적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요. 자 보세요. 모든 이 땅에 만들어 온 모든 것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얘도 자라잖아요. 네. 생명은 다 자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라남은 그 안에 속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물의 생명이 뭐 성장 과정 이랬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분이 다 그 안에 이 사랑을 집어넣은 건데 자 보세요. 사랑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해서 아이를 놓으면 무슨 사랑으로 가냐면 아가페 사랑. 사랑이 바뀌었죠. 여러분 남편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하죠. 왜 그랬을까? 옛날엔 남편 엄청 사랑했잖아. 근데 그 사랑이 뭐로 갔어요? 자식에서 희생적 사랑을 했다면. 예전에는 뭐예요? 내가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서로 윈윈인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만 좋아도 돼. 너만 좋아도 나는 좋아. 희생적 사랑 같죠? 사랑이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이 커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사랑을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하고 너 요 사랑으로만 평생 살아. 그러면 그 사랑의 맛만 알고 왜 우리가 여러분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 먹어보셨어요? 그쵸, 똥냄새. 근데 사람들은 엄청 맛있다 그러죠. 네. 근데 저도 맛있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잘 먹더라고. 그래요? 수술을 하고 두리안을 엄청 먹더라고.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도 처음에 먹을 때 어떻게 그래요? 쓰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자꾸 먹으면 어때? 커피 맛을 알죠. 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이 이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서 했던 사랑이 다 담을 넘어가요.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임명 씨가 우리 유경애 씨를 사랑하죠. 진짜요? 네. 진짜 사랑하죠. 근데 가족 사랑하는 건 또 다르죠. 다르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포근한 그쵸? 느낌? 근데 따뜻한 조금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공동체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이게 생기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요. 우리 남편이요.
남한테 관심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 엄청 욕 먹었어요. 저는 남한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어려우면 막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지 말고 네 새끼나 돌봐라. 저는 그렇게 자꾸 우리 남편은 그것만 원해요. 근데 내가 잘못됐구나 항상 느꼈는데 오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니까 아니요. 다르다. 그 사랑이 본이 돼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담을 넘어라.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넘어가면 그런 사회를 어떤 사회라 그래요? 그런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라 그래요. 그런 사회를 복된 사회라 그래요. 그런 사회에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우리끼리 하면 어떻게 해요? 분열과 분쟁과 결국 그 분열과 분쟁이 결국 나한테 넘어온다니까요. 그치. 다 그러면. 그쵸. 예. 그게 도리어. 나랑 내 새끼밖에 모르는. 그쵸. 그게 나중에 고통으로 와요. 그게 나한테 플러스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마이너스로 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야, 너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너밖에 없대. 네가 중요하지. 근데 중요해요. 근데 내가 채워지면 이것을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했을 때 그 사랑이 자라고 커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그 사랑을 잘하면 그런 사람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요. 네, 따르고 또 그런 사람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서울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전화 오고 와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또 그 사람은 내가 뭐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얘기해주는데 그 사람은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걸 받았잖아요. 저도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로 사는 거냐? 사랑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사랑. 미움도 사랑인 거 알죠? 미움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제 싸울 때 있잖아요. 왜 싸워요? 관심 없다고? 안 준다고. 그쵸? 관심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거든 이것도.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랑이 우리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사람도. 그리고 뭐예요? 지지볶고 싸우게 된다고. 근데 이 사랑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사랑이 생산적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안에서 뭐냐면 프라이드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 천사가 느끼는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냐면 사랑을 집어넣고 그 사랑을 점점점 자라게 해서 담을 넘어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하는 자리. 예?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죠. 자, 우리 사모님은 어떤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여기 문장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각자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네. 그거 좀 풀어주세요. 네. 네?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막 걱정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네. 자, 제가 하나 더 좀 볼게요. 저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사랑의 메뉴가 있어요. 사랑의 메뉴. 사랑의 메뉴. 자, 사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어요. 이 요리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메뉴가 있어요. 메뉴. 자, 아까 우리 사랑의 메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랑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뭐가 필요할까 사랑에는? 예. 관심. 그렇죠, 관심. 네, 관심. 이것도 좋은 메뉴죠. 예. 좋은 레시피. 예. 레시피.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배려? 배려. 사랑하니까 배려하겠죠?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의 주는 거 나눔. 진짜 이렇게 이 사랑이 맛있으려면 왜 우리나라 요리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 고추장인가? 소금? 소금? 소금. 여기에 사랑의 소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용서. 맞아. 용서. 용서. 그러니까 사랑의 정말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가 배려, 관심, 나눔, 그죠? 뭐 주는 거,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죠. 자,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해. 그 사람들 이해해 줘야 돼. 이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사랑의 주 메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에는 그 좋은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꾸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메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여기 나와 있는 그 마트리오나나 쉐몬이나 이제 미하일처럼 사실 미하일도 사랑을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죠. 너 이 자식 내려서 너 깨닫고 와. 그게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고 긍정적인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또 뭘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죠? 여러분 가족이 누구가 아파봐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파. 그럼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오죠. 그렇지. 제발, 응? 더 건강해져라. 응? 누가 지금 상처받고 있어. 가족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밖에 생각나지 않죠. 자, 여러분 몸에서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어. 그럼 기부수를 하죠. 기부수에서 이걸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이렇게. 근데 목이 얘가 야 걸지 마. 나 목 아파. 네 알아서 해. 그럼 얘가 나요 안 나요? 안 낳죠. 근데 목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몸은 어디가 불편하면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다 온 신경이 글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낳을 때까지 아주 온 신경을 써서 얘가 낫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속성은요. 어떤 약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 온통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듯이 가족이 그렇듯이 우리 사회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그 왜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거기가 건강해지면
모두가 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보세요. 사랑의 속성이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등수 1등, 이 1등이 기준이 되는 사회, 이 사회가. 그죠? 근데 사랑으로 전제하는 사회는 누가 기준인지 아세요? 꼴등이 기준이에요. 10등이라고, 10등이 기준. 여기를 기준으로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막 비대한 친구가 있는데, 달리기 하면 얘는 맨날 꼴등하는 거야. 친구들이 4명인가 땅 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야.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아름답다 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같이 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속성상 뭐예요? 그 사회나 그 공동체나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곳을 뭐예요? 최우선으로 돌보는 사회. 그런 사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강구하자면 우리 11월 24일 날 출판 기념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 어려운 분들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돕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그래서요, 이게 다 사랑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글쓰기 좀 한번 할 건데, 오늘은 몇 개의 단어 갖고 한 문장 하나만 만들 거예요. 자, 질문 없죠? 예. 자,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죠. 사랑.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사랑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사랑이 자란다. 성장한다. 사랑은 뭐예요? 나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넘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은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랑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랬고. 자, 그럼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내가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거 갖고, 자,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뭐라 하더라, 이거를. 사람. 여러분, 사람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하면 생각나는 거 5가지만 해볼게요. 자, 사람하면 생각나는 거. 사람이요? 네, 사람. 사람? 인간. 네, 사람인 생각나는 줄 거. 알았어. 네. 사람이요? 네. 먹는 단어로. 단어요? 네, 단어로. 음식. 사람, 음식. 예. 또, 먹어야 두 번째. 먹어야 사니까요. 사람. 네. 먹으면 싸겠죠, 또 그러면. 화장실? 화장실. 사람하고 화장실.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자, 이제 사람이 주제, 사람과 연결되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산다. 이거 될 수 있죠. 또 사람은 음식을 먹고 너무 멀다. 화장실로 가야 산다. 너무 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랑 좀 멀어지고 있죠. 이제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냥 사람과 오늘 배운 거 연결시켜 보자. 그러면 또 사람은 뭐 생각납니까? 사람. 대접해주는 대접. 대접. 자, 오늘 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럼 써야 되는 게. 자, 지금 요 단어 들어가야 돼. 이거 단어 써. 사장님. 저는 사람하면 관계. 그리고 그럼 2번을 지워주세요. 대화로. 대화. 화장실 그래, 너무 안 진짜 돼. 그렇게 얘기하지. 대화. 색깔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대화. 네. 맞아. 또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자, 관계.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랑. 이렇게. 자, 요걸로 해볼까요, 그럼? 뭐 3문장 만들어도 돼요. 자, 사람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요 5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서 지금부터 글을 써보세요. 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한 문장이요? 한 문장 돼도 2문장이 돼도 3문장이 돼도 한번 그게 다 요거 다 들어가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글씨 기초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예, 그래서 단어들을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글을 만드는 거예요. 사번이 뭐였죠? 4번 관계. 예, 관계. 오늘의 장원을 뽑아서 상품을 줘야 되겠네요. 아이고야. 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자, 그리고 헤비 안 된 사람 빨리 헤비 내세요. 아 네. 냈어요. 여기 계좌번호가 어디? 네, 계좌번호 드릴게요. 네. 사모님 헤비 내세요. 웃지 마시고. 헤비가 들어야 상품을 보내죠. 왜 이렇게 지져? 없어? 응?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응? 네. 작가들 왜 하는 거야?
다 썼죠? 아니요. 뭐 이렇게 문장 많은데 오래 걸려요. 어렵네요. 여기 어디다 썼어요? 어? 네. 저 여기다 썼는데. 여기다 쓰셔야 돼요. 짠. 여기다가 원고지 써버렸어요. 제가 띄어쓰기도 볼 거거든요. 네, 이왕 글쓰기 하는데 확실하게 해야죠. 그냥 저기다 썼던 거. 예, 괜찮습니다. 네. 싹싹 첨삭해줄게. 빨간색으로. 우리 내년쯤에는 우리도 책 내야죠.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머리 다 빠져서 눈물이 나는데. 가시죠. 읽는 거에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 써야 진짜 발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단어 선택에 신중하겠죠? 그러니까요. 입을 띄면 안 되네. 아유. 그래서 뇌에 폭풍이 따라서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자, 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자, 음식은 대접하는 사람의 사랑이 담긴 대접의 관계하기요. 음식의 정서적 대화이다. 대접의 관계하고 음식의 정서적 대화. 우와. 자, 운명장을 썼죠? 선생님, 저는 내 네.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네, 앞뒤가 안 진짜 맞으세요. 물으실 앞뒤가 거예요, 안 이거. 맞으세요. 아니, 자, 밑에 거죠? 저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원고지에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앞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 이제 띄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오는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방법을. 네. 이제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원고지에 쓸 필요는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음식을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구어체이기 때문에 만들어 또는 요리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어체랑 문장체랑 이렇게 달라진 거죠. 혼자 먹고 대화 상대 없이.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법으로 요 위에다 써도 되고 그냥 옆에 써도 되고. 책 쓰시는 거 진짜 혼자 대단하시네. 먹고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지겠지만 사람들과 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접속이 있는데 또 의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붙여서 같이 음식을 같이보다는 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대접하고 대화하면서 사람이 성장한다면 행복하다고 되게 잘하셨어요. 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조건으로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아무 걱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혼자 먹고 대화 상대 없이 또 혼자 중복된 거 빼도 돼요. 네. 같은 문장에서 대화 상대 없이 말을 하고 외로워지겠지만 대화 상대 없이 먹는다면이죠. 네. 말을 필요 없고 먹는다면 외로워지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 대접하고 대화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숙제가 있어요. 요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네. 다시 쓰는 거. 다시 쓰기. 네. 이러면 이제 이걸 정수 같은 거 써보면 돼요. 여기다가 쓸 수 있을까요? 뒷장. 아 뒷장이 있구나. 아니 목사님 뒷장도 준비하셨네. 네. 나 안 하려고 했더니 숙제.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네. 그만한 잔머리는 저도 있죠. 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음식과 대화로 뛰어야 돼요? 네, 대화. 이제 이게 음식과죠. 응. 네, 그러니까 여기 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띄워야 돼. 대화로 인간관계가 붙여서 띄워야 돼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가며 그 속에 붙이고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 않을까. 이제 이거는 이제 구어체로 많이 쓰고 자,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튼다. 이건 바로. 왜냐하면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음식과 대화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음식과 대화로. 그런데 요거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음식과 대화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어 음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며 그 속에 사람이 싹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제가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 속에는 붙이는 거구나. 네, 그 속에. 빵? 이거 그러니까 정관사. 받아쓰기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하면. 사람은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관계를 나누며 정다운 대화를 나눈다. 자, 대화가 두 개 들어갔고요. 사람은 사람, 음식, 대접, 관계. 자, 사람은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관계를 나누며 어떤 관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 따뜻한. 뭐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들어야겠죠. 어떤 관계를 나누며 정다운 대화를 나눈다. 자, 관계와 정다운 대화를 나눈다 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쓸 수 있죠. 그죠? 나눈다 두 개 들어가면 중복되는 거는 가급적 피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냥 제가 한번 쓴 거 볼까요? 네. 자, 음식은 대접하는, 그죠? 음식 나왔고 대접 나왔죠? 대접하는 사람 나왔죠? 사람의 사랑, 사랑 나왔죠?
사랑이 담긴 대접에 관계하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론을 한번 나누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면서 대접의 어떤 관계학이다. 대접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대접의 관계학이다. 음식이. 자, 음식의 강조하는 거죠. 음식의 정서적 대화이다. 이건 뭐냐면 대접이고 대접의 선생님 관계, 정서적 대화이다. 네. 근데 사장님 선생님 네. 주어가 우리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다 앞에다가 사람이라고 쓰셨는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네 앞에가. 그쵸? 네. 음식은 그래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그냥 사람. 응용할 수 있죠. 그 5개를 우리는 응용을 하는 거라 그랬지. 네. 그 주어가 그렇죠. 어느 네. 사랑으로 가도 되고 이게 다 가면 된다 그랬죠. 자, 오늘 좀 써보니까 좀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밌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들어가는 거죠. 생각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엄청 많고. 네, 근데 그리고 목사님 이 책 쓰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갑자기 쑥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문장 써봤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제 놓고 썼죠.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넣을 거예요. 그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글 안에. 네, 주제가 담기게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글을 써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머리 복잡하게 또 했지만 그래도 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네.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책 뭐죠? 다음 주에 뭐죠? 제가 볼까요? 이래서 멘토가 적힌 거 봐야 돼요. 자, 다음 주 네, 내용이 따뜻했던 날들이네요. 예. 자, 내용을 조금 이거는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하면서 그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네. 내 영혼이 따뜻.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작가 이름이 뭐예요? 작가는요. 포리스트 카터. 처음 들었어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